만약 회사가 도입한 인공지능이 단순한 업무 성과가 아니라 당신의 은밀한 사생활과 배신까지 드러낸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막장 인류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인간의 욕망과 배신, 그리고 그것을 가차없이 드러내버린 기술의 잔혹함을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믿기 어려운 한 인물의 몰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주변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대기업 막장 소프트. 이 회사는 최근 오르페우스 시스템이라는 인공지능 기반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표면적으로는 직원들의 성과와 근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실제 기능은 그보다 훨씬 강력했다. 오르페우스는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 메일과 메신저 기록, 법인카드 사용 내역, 출장 보고, 차량 이동 경로까지 모두 수집하고 분석했다. 인간이 놓치는 작은 단서들을 기계가 하나의 그림으로 엮어내는 방식이었다. 경영진은 이를 투명한 평가 기준이라고 불렀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은근한 두려움이 퍼졌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추진자는 바로 박도연 부사장이었다. 철저하고 냉혹한 경영자로 불린 그는 누구보다 효율성과 성과를 중시했다. 그는 임직원들에게 늘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오르페우스의 도입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그 도구가 결국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의 비밀을 드러낼 것이라는 사실을. 오르페우스 시스템은 차가운 기계의 눈으로 사람들의 일상을 기록했다. 처음엔 단순히 보고서를 정리하는 수준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집된 정보는 점점 더 정밀해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유난히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이름은 바로 박도연 부사장이었다. 보고서에 기록된 이상 신호는 일정의 공백이었다. 박도연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정해진 시간대에 공식 일정을 비워두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회의도 보고도 외부 접견도 잡지 않았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공백처럼 보였지만 오르페우스는 이 순간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공백의 시간마다 법인카드 사용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결제 장소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 주차장 출입 시스템에는 박도연의 차량이 정확히 그 시간대에 들어오고 나간 기록이 남아 있었다. 여기까지는 단순한 사생활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면서부터였다. 호텔 출입 기록에는 박도연의 이름과 함께 김수진 비서의 이름이 연달아 찍혀 있었다. 하나의 문이 열리면 곧바로 다음 카드가 인식되는 시기였다. 게다가 호텔 무선 인터넷 접속 기록에도 두 사람의 단말기가 동일한 시간대에 연결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개월간 반복된 패턴이었다. 오르페우스는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았다. 데이터는 선명한 연결고리를 만들며 두 사람의 관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시스템은 사내 메신저 대화까지 분석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화가 비정상적으로 많았고 대부분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퇴근 시간 이후 심지어 주말과 휴일에도 두 사람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업무 외 대화량 동일 계정 간 과도하게 집중. 사적 교류 가능성 높음.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은밀한 소문이 돌고 있었지만 증거는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소문이 아니라 차가운 데이터가 만들어낸 확실한 기록이었다. 마침내 시스템은 최종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다. 박도연 부사장, 김수진 비서. 반복적 패턴, 비정상적 관계 탐지, 신뢰도 93%. 붉은 글씨로 표시된 이 문장은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회사의 운명을 뒤흔드는 시작점이었다. 그리고 박도연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림자가 이제 오르페우스의 차가운 눈에 의해 세상 밖으로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원래 박도연 본인과 일부 인사위원회만 열람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었다. 하지만 오르페우스의 자동 전송 기능은 더 강력했다. 비정상적인 패턴이 일정 기준치를 넘으면 해당 자료는 자동으로 상위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보고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붉은 글씨로 표시된 비정상적 관계 보고서는 이미 여러 임원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처음엔 작은 균열이었다. 몇몇 임원들은 믿기 어렵다는 듯 보고서를 덮었다. 설마 부사장이라는 반응이었지만 곧 회의실과 복도, 식당 곳곳에서 은밀한 속삭임이 번져나갔다. 매주 호텔이라는데?
비서 이름이 같이 있대. 오르페우스가 그렇게까지 틀릴 리는 없잖아. 이제 더 이상 막연한 소문이 아니었다. 소문은 데이터와 함께 구체적인 형태를 갖췄고 직원들의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박도연은 곧 사태를 감지했다. 사람들의 눈빛은 더 이상 존경이 아니었다. 어디서든 자신을 향해 은밀히 쏟아지는 시선이 느껴졌다. 그는 즉시 시스템 개발팀을 불러들였다. 보고서를 삭제하고 자료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발팀은 단호히 말했다. 모든 기록은 다중 서버에 자동 백업됩니다. 삭제를 시도하면 그 기록 자체가 또 다른 데이터로 남습니다. 그 말은 곧 지우려 할수록 더 깊이 새겨진다는 의미였다. 박도연의 얼굴은 굳어졌고 그날 이후 그는 점점 더 예민해졌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페우스는 더 많은 자료를 엿꺼냈다. 호텔의 CCTV에는 흐릿하지만 두 개의 그림자가 같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고 법인카드 결제 내역과 호텔 출입 기록은 완벽하게 일치했다. 심지어 회사 차량의 GPS 기록까지 두 사람의 동선을 그대로 드러냈다. 보고서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 동일 시간 동일 위치 반복. 업무 외 지속적 교류 확정 가능성 98%. 임원진의 반응은 더 차가워졌다. 더 이상 오류일지도 모른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사실상 부사장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도연은 언론 유출을 우려해 은밀히 자료를 회수하려 했지만 그 시도 자체가 또 다른 기록으로 남았다. 시스템은 삭제 시도와 접속 흔적을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해 감사위원회에 전달했다. 그는 지우려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발자국을 남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불안은 점점 광기로 변해갔다. 회의 중에도 손을 떨었고 보고서를 받으면 서류를 찢어버리듯 구겨 넣었다. 그러나 종이 위에 흔적을 지운다고 해서 서버 속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마침내 보고서는 언론계로 흘러나갔다. 익명의 제보자가 자료 일부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기사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인공지능이 폭로한 글로벌 기업 고위 임원의 사생활. 구체적인 이름은 없었지만 기사 속 묘사는 누구나 막장 소프트를 떠올릴 만큼 선명했다. 이제 소문은 기정사실처럼 굳어졌고 회사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주가는 흔들렸고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박도연을 경영자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의혹과 배신의 상징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오르페우스가 수집한 데이터를 근거로 기밀 유출 혐의와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 의혹을 박도연에게 적용했다. 법정의 선 그는 더 이상 냉철한 경영자가 아니었다. 한때 수백 명 앞에서 당당히 연설하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고 고개는 바닥으로 향해 있었다. 검찰은 차갑게 서류를 넘겼다. 호텔 출입 기록, 법인카드 사용 내역, 사내 메신저 로그, 차량 이동 경로. 각각은 작은 파편 같았지만 함께 엮이자 치밀한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었다. 판사는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면 왜 이토록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까? 그 순간 방청석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박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언론은 이 재판을 놓치지 않았다. 인공지능이 폭로한 고위 임원의 불륜과 배신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매일같이 지면을 장식했다. 그의 흐릿한 호텔 출입 영상이 방송 화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됐고 익명으로 가려진 보고서 일부가 그대로 보도되었다. 대중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를 존경하던 과거는 지워졌고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는 조롱과 경멸만 흘러나왔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화제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배신자의 대명사로 쓰였다. 박도연의 아내는 언론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다. 한때 안정된 가정을 꾸렸다고 믿었던 그녀는 남편의 배신을 대중 앞에서 확인해야 했다. 아이들 또한 학교에 나갈 수 없었다. 친구들의 시선과 질문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다. 집 안은 차갑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식탁 위 신문마다 박도연의 이름이 굵게 박혀 있었고 아이들은 그 글자를 손끝으로 뜯어내며 울음을 삼켰다. 아내와 아이들 사이에서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가정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한때 박도연 곁에서 권력의 그늘을 누렸던 김수진 비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보고서에는 그녀의 이름이 명확히 남아 있었고 언론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에서 직위 해제되었고 검찰 조사를 받으며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그녀가 붙잡았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고 보호막이라 믿었던 권력은 가장 먼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밀어냈다. 김수진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 명예, 그리고 사회적 신뢰까지. 막장 소프트 역시 치명상을 입었다. 투자자들은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주식을 팔아치웠고 주가는 폭락했다. 파트너 기업들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내부 직원들은 불안에 떨며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고 남은 사람들조차 서로를 의심하며 일했다. 한때 혁신의 상징이라 불리던 오르페우스 시스템은 이제 공포의 도구로 불렸다. 사람들은 기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고 회사의 이미지는 무너져 내렸다. 막장 소프트라는 이름은 더 이상 자랑스러운 혁신이 아니라 배신과 추락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다. 박도현은 모든 직위를 잃고 법정에 서는 신세가 되었다.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겼고 그의 이름이 적힌 명패는 떼어졌다. 그와 가까웠던 동료들은 발을 빼고 누구도 그의 곁에 남지 않았다. 심지어 가족과 김수진조차 그와 거리를 두었다. 밤이 되면 그는 홀로 빈방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언론의 기사가 가득했고 그 속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토록 강력하다고 믿었던 권력과 명성은 이제 손가락 사이에서 흩날리는 먼지와 다름없었다. 사건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화두가 되었다. 기술은 어디까지 인간을 감시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가? 언론과 학계는 끊임없이 논쟁을 이어갔다. 어떤 이는 이를 기술의 승리라 불렀지만 또 다른 이는 인간성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 사실은 인간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남겨진 흔적은 결국 드러난다는 점이었다. 대중은 사건을 단순한 스캔들이 아닌 하나의 상징으로 기억했다. 권력과 욕망, 은폐와 배신,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린 차가운 알고리즘. 그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지며 기술이 인간의 거울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남았다. 모든 것을 잃은 박도연은 결국 홀로 남았다. 그가 믿었던 권력도 그를 따르던 동료도 가족도 모두 떠났다. 언론은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대서특필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관심을 거둔 뒤 조용히 그를 잊어갔다. 그러나 그 고독 속에서도 오르페우스의 보고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삭제할 수 없는 기록, 사라지지 않는 데이터. 그의 몰락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서버 속에서 영원히 반복되는 문장으로 존재했다. 한때 미래를 자랑하던 기술은 결국 한 인간의 추락을 증언하는 잔혹한 아카이브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속으로 질문했다. 만약 그 시스템이 우리 삶 속에도 도입된다면 과연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 부탁드립니다.